자, 2단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요 공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고1 부분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이 생겨먹었죠. 그래서 a를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a를 양수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라는 게 꼭지점을 봐야 되겠죠. 꼭지점. 꼭지점을 보면 a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c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얼마를 더하거나 빼요? 얼마를 더하거나 이 개수의 반이죠. 반이면 이 a분의 b의 이렇게 제곱을 계산해주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빼겠죠. 이 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여기 원래 c가 들어있었죠. 그러면 요 식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완전 제곱식은 a에 x 더하기 이 a분의 b에 너의 제곱에 너랑 계산해서 밖으로 튀어나간 거랑 c랑 계산하면 별이 되어라. 별이 됐지.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굴러갈 것이고 이 꼭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너가 0이 된 x의 값. 다시 너가 0이 된 x의 값 얼마이더라?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표현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 y라는 녀석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뭐 플러스 2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너네 둘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묶겠죠. 완전 제곱식을 묶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묶이더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표현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너가 0이 되는 x의 값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그래프가 가장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별이라는 친구가 가장 작은 최소값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최대 최소 값입니다. 값.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값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뭘 보겠다? y의 값을 본다는 얘기죠. 그 y는 이제 그 y축이 이게 수직적인 개념이니까 위아래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걸 최대값,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최소값이라고 했죠. 얘는 최소값을 갖는데 왜 중3 때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가시죠? 고등학생이니까 어떻게 표현해? y는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뭐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너네 둘이 묶여지면 x 빼기 4의 완전 제곱이겠죠. x 빼기 4의 완전 제곱. 그래서 이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하셔야 되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이더라? 4일 때 y 값이니까 f4 이 친구가 최소값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가지고 묶어주면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x가 2일 때 대칭축을 갖더라. 중요하죠? 대칭축? 왜 중요해요?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선대칭 도형. 너를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벽히 포개어지는 그런 도형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 또 이 아저씨 또 꼴값이 시작되는군요.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어떤 연습을 하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럼 너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럼 여기 대칭축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x는? 보이세요? 보여? 아니,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칭축이 보이냐고.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4x일 거고, 그럼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겠죠? 이렇게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더라 라고 해서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최대값이라는 소리죠.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나중에 어떻게 묶여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계산될 터이니 x가 얼마일 때 x가 2인 점에서 대칭축을 갖고 그 대칭축에서 최대값, 맥시멈이죠. 최대값은 2일 때 함수값이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조금 그지 같더라. 예를 들어 y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란 그래프가 있고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당연히. 왜? 이 그래프는 여기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테니까. 그러면 대칭축 요 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은 너네들이 묶어도 좀 그지 같으니까 그럴 땐 뭘 쓰는 거다? 뭘 써요? 얘를 쓰시는 거예요. 얘를. 저건 기억하셔야 돼요. 대칭축 공식.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a가 얼마예요? a가 4인가요? b는요? b는 마이너스 11이네요. 마이너스 11. 그래서 대칭축이 얼마야? 8분의 1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그래프는 요 점일대가 가장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거고 얼마를 집어넣어서 8분의 1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럼 연습도 해볼 거고, 요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차 함수는 선대칭이 다야. 그 선을 중심으로 접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그래프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라? 너가 양수네요.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대칭축의 x값과 같으니 너네들이 묶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돼서 x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가 3일 때 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3 집어넣으면 3이 3개, 3인 3개는 27. 3이 하나, 마이너스 54. 맞나요? 그지? 버퍼링 25 이렇게 표현돼서 너네 둘이 50인가요?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이더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여기도 이 친구가 음수네요. 그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대칭축을 지나는 요 점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값 얘네들이 묶으려고 했는데 좀 그지 같잖아? 그럼 대칭축은 아까 공식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a가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b가 얼마예요? b가 마이너스 2겠죠. 그럼 너네들이 없어지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이 large m, 맥시멈, 최대값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4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5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 값이 7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연달아 갈게요. 8번입니다. 자, 허섭이 같나요? 포인트? 허섭이 같아? 자, 8번 볼게요. 썸네일 하나 땄습니다. 자, 보시면 요 그래프가 있고 요 그래프에 x가 마이너스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여기가 당연히 양수이니 최고창의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이란 소리고 최소값? 그러면 요 값이 가장 아래쪽에 있죠. 그래프 중에. 그러니까 너가 최소값이겠네. 그러면 이 꼭지점의 정보가 주어진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가면 되죠. 그냥. 그지? 이차 함수의 폭은 2고요. 꼭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이 친구 전개하면 P값, Q값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죠. 산수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바로 갈게요. 2번도 보시면 저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k로 표현되어 있고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이 맥시멈 최대값이 4일 때 요 k값 물어봤겠죠. 그럼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너가 음순히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고 너의 최대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 4로 주어졌다는 소리는 너가 4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꼭지점에 x 좌표를 구하면 되고 그 x 좌표는 대칭축이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요렇게 1,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요게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예? 점점점 그럼 요 친구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게 대칭축 1이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러면 1,4니까 이걸 또 이제 만들지 말고 어쨌든 이 그래프의 1,4는 이 그래프의 구성원이죠. 집어넣으세요. 성립할 거니까. y의 4를 x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럼 이 친구가 1이니까 넘어가면 3이 될 거고 걔가 2분의 k니까 k 값은 얼마이더라? 6이라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174, 175번 이렇게 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검은요. 자, 보세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치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래프 이참수에서 최대치수를 물어보면 x는 전범위에서 물어봤어요. 그죠? 전범위. 전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으로 판단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한된 범위, 즉 제한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제한이 돼 있어요. x의 범위가 이렇게 잘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라져 있으면 요 값을 알파라고 놓고 요 값을 베타라고만 세팅해 볼게요. 그럼 어디에서만 보는 거야?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제한된 요 범위에서만, 즉 여기에서만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저 범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y값 너가 되겠죠. 너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베타일 때 함수값이 되겠죠. 베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최소값은 너인 게 눈에 들어오죠. 그죠? 최소값은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일 때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데 또 알파에서 베타를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로 끌어볼까요? 왜 그래 그 아저씨? 버퍼링? 버퍼링 걸렸어. 그래서 알파 베타의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치수를 물어보면 얘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가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최소값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그림을 그려봐서 보시면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대칭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의 간격이랑 여기에서 여기의 간격, 즉 이 둘의 간격과 이 둘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너랑 너랑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내려가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죠. 무슨 소리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대칭축의 x는 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디서 물어봤어?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범위의 최대치수를 물어봤어. 그럼 1은 어디에 있어? 너보다 한 칸이니까 바로 옆에쯤에 잡아주시고 4는 어디에 있어? 너랑 두 칸이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잡으면 이 녀석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고 너가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최소값이니까 그 대칭축과 제한 변형과의 그 간격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번인가요? 9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최대치수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1번은 이 범위에서 최대치수, 2번은 이 범위의 최대치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굳이 묶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죠. 그럼 너네들이 묶어주면 대칭축이 얼마야? x가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요?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마이너스 1과 2. 그럼 2는 1 바로 옆에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는 너랑 두 칸 차이 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너가 최대값이죠.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너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넣어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3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래서 너가 6이 될 거고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1일 때 함수값이죠. F1이 되겠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3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보시고 됐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x는 1이 눈에 들어오죠. 근데 어디를 잘라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잘라라. 마이너스 1과 0? 얘보다 둘 다 작네?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세팅을 하고 0은 여기쯤에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대 함수값. 여전히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얼마예요? 이번엔 0일 때 함수값이죠.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 그래서 0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산수는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몇 번이에요? 176번이고 176번은 식을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게 묶이는 게 잘 안 보이시죠? 그때는 대칭축 공식 마이너스 2분의 b를 써가지고 그림을 이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간단하죠? 이 제한 변형에서의 이 그래프의 최대값 주어져 놓고 최소값을 물어봤죠. 얘들아,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소리는 결국 뭘 물어봤다는 소리야? 함수 fx를 물어보는 소리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떤 함수값을 물어봐. 최소값도 함수값이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fx를 정확히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 이 k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k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최대값 가지고 최대값 가지고 표현해 볼 거예요. 너가 음수네요. 음수는 이렇게 돼서 위로 볼록이겠죠? 그럼 어디부터 잡아라? 대칭축부터 잡아라. 그럼 너네들이 묶으면 한번 보여드려요. 너네들이 묶으면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묶여?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그 안에 인수가 0이 된 x의 값 x가 1이라는 걸 눈에 들어오겠죠. 그럼 x가 1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네요. 그럼 1은 여기쯤에 있고 대칭축이고 3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이더라? 1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인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 4죠. 최대값 4는 얼마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4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되겠죠. 너네들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k 값이 얼마이더라? k 값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k가 2니까 너 대신에 2를 써주면 정확히 fx라는 함수가 정확히 완성이 되죠. 그죠? 완성 상태에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최소값은 3일 때 함수값이죠. 그래서 그 최소값은 x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3 집어넣으면 12? 맞나요? 2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셔가지고 최소값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인가요? 맞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확인 체크 177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46쪽 넘어오시고 2차 함수의 최대추 2탄입니다. 유형이 3가지가 있거든요. 다 중요해요. 첫 번째는 공통.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그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해? 당연히 치환이라는 걸 하겠죠. 그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x라는 어떤 녀석들이 막 공통으로 들어있으면 그 x 전체의 식을 t로 치환한다고 쳐봐. 그럼 x에서 t로 문자가 바뀌었죠. 그럼 치환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 3대까지 치환하면 무조건 치환된 범위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응? 어떻게 하라고? x에서 다른 문자로 여러분들이 치환이 돼 있으면 그 치환된 범위를 따로 구하셔야 돼요. t의 범위를 따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 있는 경우, 그죠? 맞지? 완전 제곱식.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A는 실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A가 실수면 실수란 친구를 2번 곱하면 자기 자신 2번 곱하면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A가 0이면 0이고 양수이거나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x-1의 제곱 이렇게 묶이고 뭐 이렇게 한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이? 너무 뻔한가? 여기도 y-2의 제곱 이퀄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전체식을 만약에 p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p라는 친구의 최대 또는 최소 있으면 구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x, y가 분명히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 3이나 루트 7이나 그런 애들. 그러면 이런 x, y가 실수면 그 실수에서 하나를 뺀 애들도 전부 다 모이더라 실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얘가. 연두할까? 연두해요. 자, 연두세. 실수의 제곱이니까. 너도 실수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고. 이 친구도 0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값은 네가 0일 때 이 식은 전체 최소값을 갖겠죠. 0일 때 가장 작을 테니까. 그래서 전체 P라는 식의 최소값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때 X값은 얼마야? 1이고 그때 Y값은 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도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게 주어진 조건식인 2차식 최대 최소인데 그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됐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굳이 중요도를 따지면 너는 한 별표 2개 주고 너는 한 별표 하나 주고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은. 근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져나가시면 됩니다. 마늘 다지기. 자, 11번입니다. 이 11번 문제 위에다가 별표 10개 주세요. 중요합니다. 그죠? 하셨죠? 자, 그래서 x가 제한 변형이야. 그지? 0과 3 사이에서만 받아라는 소리인데 이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y값입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어본 건데 잘 보시면 요 산항을 제곱하면 이 녀석이 4차식이 나와요. 그럼 4차 함수가 되는데 4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못 그립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그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보라면 맞는데 지금 고1 과정이다 보니까 그지? 4차 함수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뭐가 눈에 들어와요? 연두해요. 요게 지금 공통인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해서 t라고 놓고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표현해 볼 겁니다. 치환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는 y는 뭐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일 것이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너네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쓰는데 꼭 말 좀 들어요. 너가 x에서 t로 바뀌었으니까 t는 이라고 쓰세요. 이라고 쓰지 말고 너 그지? 이라고 쓰지 말고 이 문자를 꼭 표현해 주세요. 결국 이 그래프는 t축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y축이 되는 겁니다. t축, y축. 이해 가시죠? 그러면 문제가 2개짜리인데 2일 때가 최소값이 아니라 잘 보세요. 요 치환된 요 친구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환하면 치환된 범위부터 유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같이 써볼게요. t는 x의 제곱 플러스 2x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문제는 2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그려요. 얘를 그리면 너네 둘로 얼마나 묶여? 요렇게 묶일 것이고 x가 얼마일 때 x는 이라고 꼭 쓰세요. 아시겠죠? t는 x는 꼭 쓰세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이 그래프에 그려지는 거지. 그려지고 여기는 x축, 여기는 t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t의 값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옮겨서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다시 너의 t값 지금 이게 y축이 아니라 t축이 되는 거예요. 위가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범위 0과 3이니까 0은 여기쯤에 있고 1 바로 옆에 3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면 뭐가 최대값이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3이고 1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됐죠? 자리가 없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최대값 3이니까 최대값은 3이 되는 거고, 여기다 쓰면 좀 혼동이 올려나요? 자, 그래서 최대값 3입니다. 3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3인 거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 6, 6인가요? 최대값은 6이 됩니다. 6이라 쓸게요. 6, 이렇게. 그 다음 최대값은 1이죠. 1 집어넣으면, 이 걸리려나? 카메라가 1 집어넣으면 4에다가 2가 되겠죠. 그죠? 2.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은 이 높낮이가 t에 대한 범위인데 t는 2와 6 사이 최대 최소를 갖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에서 뭐의 범위가, t의 범위가 2에서 6 사이로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구했으니 이 높낮이가 아직은 t였죠? 그럼 1로 오면 얘는 x 대신에 t로 바뀌었으니까 t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t가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6이니까 2에서 6까지? 2 맞나요? 맞죠? 그죠? 2에서 6까지 요 사이가 되는 거고, 요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보면 되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물어봤어요? 최대값,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진정한 최대값은 너죠?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니까 6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36. 6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4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 16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얼마예요? 2일 때 함수값.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4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보세요.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 그래프 못 그려. t로 치안 때렸어? t로 치안 때면 요 그래프야. t로 바꿔도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의 최대 최소 y값이니 y값은 변동이 없더라. 이해 가시죠? 이 높낮이로 최대 최소를 잡을 건데 t로 바뀌었으니 대칭축은 2가 될 거고, t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 범위를 어디서 끄집어내? 당연히 치안된 요 식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0과 3으로 자른 다음에 최대 최소, 여기서는 t가 y축이니까 높낮이를 보는 겁니다. 그럼 높낮이가 최대 최소가 2와 6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럼 요 녀석이 일로 와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t니까 이때의 t는 요 축이고, 요 제한된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조금 어렵죠? 어려우면 다시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풀어봅니다. 이해 가시죠?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로 넘어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 확인 체크를 이제 178문서부터 끄지 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밑에 있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어렵죠? 자, 보세요. 몇 번을 설명을 드려줄까? 자, 178번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그냥 하나 풀어드릴게요. 요렇게 계산은 안 하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너를 뭐라고 치환해? 우리는 t라고 치환하겠죠? 그럼 식을 다시 쓰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둘로 인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t는 이라고 꼭 쓰시고 이렇게까지 완성. 그럼 t의 범위를 어디서 잡아라? 치환된 범위에 잡아라. 그럼 다시 표현하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터이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x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그 녀석의 y좌표가 높낮이가 t라는 소리인데,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전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전범위에서의 t의 값은 1일 때가 가장 최소겠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t란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크구나. 그지? 같거나 크구나. 요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1로 끌고 와서 마이너스 여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그지?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요렇게 바뀌겠죠. 이 축이 t축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 범위에서 보는 거고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때 이 그래프의 무슨 값은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은 구할 수 있으니 최소값은 1일 때 함수값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치환을 했으면 치환된 범위를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밑에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쭉 정리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풀어갖고 정확히 숙지하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죠? 자, 12번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 방법인데 엑서에 실수로 주어져 있고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xy가 막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막 집어넣어서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뭐가 눈에 보여? 아, 이 두 친구가 묶어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의 식을 p라고 가정하면 p는 저 두 녀석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9는 없는데요. 9가 있어야 묶이잖아요.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 그지? 그다음 너도 2로 묶어주면 2배. 그럼 여기가 2y가 되겠죠? 2y니까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7까지 씁니다. 그런 다음 이 식 가지고 이렇게 완전제곱식 만들어줄 때 여기다 9를 더했겠죠? 그 요 세 개가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두 개씩 요 식 가지고도 얘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뒤에 거의 제곱에 곱하면 2를 더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뒤에다가 2를 빼시면 되겠죠. 그럼 요 친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x, y가 실수니 x 빼기 3도 실수니까 실수의 완전 제곱은 너는 0 이상이 되는 거고 너도 실수의 완전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2를 곱해도 이 값은 0 이상이겠죠. 0일 때 2 곱해도 그치 0이고 양수면 2 곱해도 양수일 테니까. 그러면 두 녀석이 0일 때 이 전체는 가장 작은 값을 갖겠죠. 얘네들이 가장 작으니까. 얘는 고정이잖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0일 때가 전체가 최소값이다. 최소값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때 x값을 물어보면 x는 3일 때 y는 얼마일 때? y는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빠르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y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동일해요. 동일한 문제니까 어떻게 판단해라? 완전 제곱식 묶어라.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둘이 묶긴 할 건데 얘네들이 최고차이 음수네요. 그럼 마이너스를 먼저 묶어볼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묶고 이 녀석을 뭐 이 식 전체를 p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12를 앞에다 땡기고 요 전체 요 애들을 다 마이너스로 묶어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너 일로 와. 일로 오면 p라는 친구는 일로 와. 일로 와. 그지? 일로 오면 그지? 너네 둘이 완전 제곱, 너네 둘이 완전 제곱. 해볼게요. 12에 마이너스의 중괄호. 너네 둘이 묶어주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너네 둘이 묶어주면 y 빼기 3의 완전 제곱이겠죠. 삑사리. 됐죠? 그럼 이렇게 작업할 때 보시면 너의 제곱 요 안에서 4를 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너네 둘 가지고는 안 묶이니까 안에서 4를 더한 겁니다. 그럼 4를 더했으면 뒤에다 4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 걸려서 뒤로 플러스 4가 되겠죠. 이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친구도 9인데 안에서 여기다가 지금 이 두 개 가지고 9를 더했죠? 그럼 또 9를 빼서 9는
요거는 완전 제곱으로 바뀌었고, 그치?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곱해서 뒤로 플러스 9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13, 너는 마이너스 12.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정리하시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 얘는 고정, 변하지 않으니 그 고정된 값에서 이만큼을 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전체식이 최대가 되려면 요 빼는 건 작아야 되겠죠. 1이 있는데 많이 빼는 것보단 조금 빼는 게 커지겠지, 값이. 이해 가시죠? 그럼 너가 최소값이니까 너가 0 이상, 너도 완전 제곱 0 이상일 테니, 그지? 이 둘이 0, 0일 때 최대값은, 저 식의 최대값은 1이 나올 거고, 그때 x의 값은 마3, y 값은 얼마? 3일 때가 최대를 만들어주는 x, y 값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몇 번인가요? 181번? 확인 체크. 181번, 그리고 182번 두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식이 주어져 있고요.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 2차 식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좀 생각 좀 해볼게. 실수 x, y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x, y 값이 몇 개예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물어본 거니까. 이해가시죠? 몇 개겠어요? 그렇죠. 무한계죠, 무한계. 왜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랬지 그려지겠죠. 직선의 형태입니다. 그럼 직선은 저희 몇 개 있겠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최소값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그럼 만족하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왜 집어넣어? 왜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전체를 P라고 넣으면, 집어넣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2x.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수를 xy에서 x 하나로 이제 통일시킬 수가 있겠죠. 정리합니다. 4x제곱, 6x제곱이고 둘이 곱한 거에 2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너네들 이제 묶어주면 되죠.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이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거고 6으로 묶으면 2x일 테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여기 넣자, 그지? 위에보다 얘가 낫네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으면 6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가 15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값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83번 밑에 거 정리하시면 돼요. 14번입니다. 별표 넣어주세요. 10개. 여러분들이 중3 때 조금 2차 함수 공부하면서 조금 심화된 문제들은 이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요 안에다가 x축에 2점 잡고 요 그래프에 2점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만들어 볼까? 요렇게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에 뭘 물어봤어요?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좌표만 세팅하고 여기 A점 밑에가 B점인가요? B점, C점, D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2차 함수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이 먹었죠, 그래프가. 여기만 그리면.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랑 x축에 내접하는, 안에서 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되게 많이 있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어? 조금 옮기면 이런 그래프도, 이런 직사각형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내접해 보다가 딱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될 때 그 최대값을 물어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일대가 최대라고 가정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좌표는 1사분면에 설정하는 게 편하고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일 테니까 그리고 원점에서 가까운 녀석들을 좌표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가까운 녀석. 이런 거 설정하지 말라고 좀 이상하신 분들이야. 그지? 가까운 걸로 하세요. 가까운 걸로. 그러면
B점의 좌표를 편의상 t, 0으로 놓을까요? t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A점의 좌표, 너는 얼마냐? t, 왜? 너랑 x좌표가 같을 테니까. 그럼 이 녀석은 이 그래프에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y값이 결정이 되겠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뭐 끝났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마이너스 묶어주면 여기가 얼마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x는 5라는 게 반드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포물선이 5의 대칭이니 내접하는 직사각형도 5의 대칭이겠죠.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너랑 길이가 정확히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끝났죠? 둘레는 L로 표현할 거고 변수는 T니까 LT로 세팅해요. 둘레라는 친구는 가로가 몇 개?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세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로부터 쓸까요? 세로는 여기죠. 여기는 y축과 평행하니까 너의 y좌표에서 너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럼 너의 y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이 녀석이 세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가로는 얼마냐면 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길이의 2배가 이 가로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x축과 평행하니 큰 x값에서 작은 x값을 뺀 게 길이가 되겠죠. 이해 안 간다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요 길이 얼마예요? 3이죠. 큰 거에 작은 거 빼시면 되죠. y축도 마찬가지고 너가 7이야. 너가 2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5겠죠.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큰 거 x는 5에서 작은 거 x는 t를 빼요. 뭐라고? 5에서 얼마를 빼라고? t를 뺀 거고 거기에 2배가 얘가 가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끝! 끝났죠? 정리. 2배. 자, 2차. 여기 쪼죠? 2차가 나와야 돼요. 지금 2차 지금 최대치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10t 마이너스 t 8t인가요? 그리고 상수 얼마예요? 10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만 묶어주면 마이너스 2에 이것도 전개한다고 친구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가 어떻게 표현돼? 최고차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대칭축이 t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t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t 빼기 4의 제곱이니까. 그럼 4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대 둘레는 L4 여기 4 집어넣은 거죠. 그럼 4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는 게 낫겠네요. 그죠? 밑에 건 정리 안 됐으니까. 2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 4 집어넣으면 32에 4 집어넣으면 40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산수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됐죠? 자, 밑에 184, 185번인데 팁을 좀 드리면 185번에 별표 치시고 이 친구는 뭘 이용해? 닮은 B를 이용해서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세요. 저런 도형들은 전부 다 닮았죠. 힌트 하나 더. 닮은 도형 삼각형이 3개 나옵니다. 3개. 닮은 B 이용하세요. 화이팅!